예, 오늘은 경제학이 아니고 조금 재미있는 책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만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목은 유럽사 속의 전쟁입니다. 저자는 마이클 하워드라고 영국의 되게 유명한 전쟁사 교수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쟁사를 강의하셨다고 했죠.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또 조금 제가 이 책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전쟁이냐? 전쟁이란 책이 이 유럽사 속의 전쟁이라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되게 종합 예술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즉 전쟁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 과학, 기술, 또 제가 하고 있는 경제 역시 또 이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을 보니까 전쟁이 미치는 영향보다 정치, 과학, 기술, 경제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은 것이 더 영향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뭐 한동안 하여튼 최근 몇백 년은 세계를 이끌었던 특히 10세기 정도에 시작해서 20세기 초반, 즉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럽. 근데 그 유럽의 힘은 사실은 다른 것도 있지만 전투력이었죠. 아메리카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한다든지, 남아메리카는 이제 스페인이고 북아메리카는 영국이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도 그 힘센 중국도 아편전장에서 다 무찌르고 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그 유럽의 다른 힘이 아니라 전쟁의 힘, 어떤 전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00년간의 유럽의 역사 또는 세계의 역사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유럽에서 군인이라고 그러면 기사였다고 합니다. 즉 말을 탄 기사가 막 달려나가면 사실은 말을 탄 기사 이외에 보병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거의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보병이 100명, 200명이 몰려와도 기사 한 명이 거의 다 무찌를 정도로, 즉 어떤 왕이 옆에 나라 왕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밑에 군인이 몇 명 있나는 거의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 밑에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기사가 몇 명인지만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들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돈도 뺏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많이 또 있었겠지만, 이 기사들의 도덕성을 주어서 그 폭력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발 하라리의 이론인데요. 이런 기사들에게 도덕성이 강조됐던 것, 또 사무라이의 사무라이 정신이 강조되었던 것은 이런 기사들의 엄청난 폭력적 능력이 경제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1315년에 프랑스의 아젠쿠르라는 지역에서 영국에 활을 쏘는 장궁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귀족은 아니고요. 활을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들이고, 프랑스의 기사단, 귀족의 기사단이 맞붙었는데, 뭐 당연히 프랑스 기사단이 돈도 더 많이 들여서 이 갑옷도 있고 말도 마련했는데, 달랑 활 하나 들고 온 영국 장궁병들이 이 기사단들을 활로 쏴서 다 죽인 유명한 전투였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기사는 이 과학기술 발달을 위해서 장궁이나 그 다음에 총도 나오고 대포도 나오는데,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제 기사의 수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바뀌고요. 기사를 대신한 것이 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스위스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변방 지역의 용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누구라든지 어느 나라 왕이든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돈을 받고
이게 대포도 끌고 소총, 창 이런 것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꼭 돈이 기사라는 거는 그 장비를 다 갖출 수 있도록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용병들은 그렇진 않고 싸움의 능력이 많고 돈이 필요한 이런 어떻게 보면 불황배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왕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근데 항상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A 나라 왕을 싸웠다가 내일은 또 B 나라에서 돈을 주면 반대로 B 나라 가서 싸우는 이런 용병의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은 상인이나 전문가들의 군대라고 책에 나오는데요. 뭐 왕이나 또는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지키거나 자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용병을 쓰거나 또는 이제 이것을 그때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내가 군대를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나 관료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립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로 치면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수준의 대규모 국가에서도 보통 왕이 한 번에 8명, 8만 명 이상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용병을 유지하는데 월급을 많이 줘야 됐기 때문에 그다 당시에 경제 상황으로는 8만 명 동원 정도가 역사적으로 최대였고요. 이렇게 군대가 몇만 명 안 되다 보니까 전투에서 만약에 막 10,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막 흔들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소규모 정예군을 유지하면서 이 귀중한 군인들을 잃지 않으려고 전쟁을 상당히 자제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는 귀족들로 구성된 장교단과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한 정예병들에 의한 군대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이것이 크게 바뀐 것이 프랑스 혁명이죠. 이 소규모 정예병이 외국 군대와도 싸우지만 국내의 국민을 어떻게 하면은 탄압하고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는데 프랑스 혁명에서 이 서민들이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민들에 의한 정부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를 쳐들어오고 이때 영웅이 나타난 것이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은 몇만 명이 아니라 그 러시아에 가서 60만 명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거의 막 몇십만 명, 100만 명 단위의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평정합니다. 일단 인원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폴레옹도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군인 사령관이었지만 인원수가 많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국민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여태까지는 군대에 끌려가면 마지못해 끌려간 게 왕을 위한 군대에 내가 왜 끌려가서 죽어야 되나 그렇지만 프랑스는 혁명이 난 다음에 프랑스가 나 같은 우리 국민이 주인이구나라는 사람을 생각들을 하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의 나라를 지키니까.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막 나가게 됐고요. 그때 이제 많이 발전한 것이 소총입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용병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창을 쏘고 이런 화승총을 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총알 놓고 바바박 쏠 수 있는 소총이 나왔고요. 또 그때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도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손재주가 좋은 숙련공들만 대우를 받았고 손재주도 없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은 별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했는데 산업혁명으로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니까 아주 어린애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투 능력과 경제력 향상이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부채질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일반 국민들의 힘이 세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같이 일어난 것이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의 독립이죠.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영국군이 아주 별거 아니게 본 미국 군대가 이런 소총을 가지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영국 군대를 쫓아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적 해석과 또 이 유럽사 속의 전쟁 해석을 같이 하면요. 결국은 이렇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민군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로 군대가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국민들의 숫자, 이제 누구나 하루 이틀만 총 쏘는 거 훈련 받으면 다 총을 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지지해 주는 게 경제력인데 경제력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숫자에 좌우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숙련공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내가 군대를 위해서 왜 싸우냐? 즉 프랑스군과 싸우던 독일군 장군들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이 프랑스 군들은 별로 뛰어난 재주도 없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데 독일 사람에게 너 독일을 위해 싸우라 그러면 독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희 귀족하고 왕들의 세상이지 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싸울 이유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다, 국민들의 나라다라는 민주주의를 도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투표권이 있고 자기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목숨 걸고 돈을 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도입이 이런 경제적 변화와 특히 군대에 동원되기 위해서 군대를 국민군으로 편성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정이 같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요즘의 전쟁은 경제전쟁인 측면이 또 많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중국 사람이 십몇억 명이 된다고 해도 그 스텔스기나 항공모함을 가진 미국을 이길 수 없듯이 단순한 군대의 숫자보다 이런 비싸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군사 장비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력과 경제력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군대, 이거는 유발 하라리 이 책에 이어서 유발 하라리의 생각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영화 어벤져스. 유발 하라리는 제가 해석하기에 이런 미래의 군대는 이런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봉건 시대 기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아무리 보통 군인이 몇천 명이 있어도 아이언맨이나 헐크나 토르나 이런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무적이고요.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능력 군대끼리의 전쟁으로 앞으로 변할 것이다. 왜?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초능력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 아예 로봇이, 즉 인공지능이 군인이 되어 싸우는, 지금도 많은 폭격이 조종사가 타지 않는 그런 비행기, 무인 항공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경제 쪽만 좀 남았거든요. 근데 경제도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리라고 본다는 겁니다. 즉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군사적으로는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 국민들을 이 엘리트 지도층 또는 왕 귀족들이 잘 대해줘야 되는 이유가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으로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인공지능 로봇이 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질 거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제 생각에, 제가 경제학자니까 그렇게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고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남아있고 또 그 물건을 사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예상하듯이 지금까지의 사람이 많은 나라가 경제력도 크다라는 그런 공식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면 인공지능을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요하지 국민의 숫자가 덜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상당히 쇠퇴할 것이다. 즉 중세 시대에 기사들끼리 막 싸우고 농민들은 도대체 저게 프랑스 기사인지 독일 기사인지 신경도 안 쓰고 또 이긴 놈한테 또 우리가 또 돈을 좀 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먼 데서 구경하듯, 마치 지금 어벤져스에서 막 어벤져스가 나쁜 놈들하고 싸우는 걸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구경하듯이 그런 시기가 오고, 당연히 이렇게 일반 서민들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할이 줄어들어서 정치적인 힘은 줄어드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